AI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대가 수준입니다, 지금. 내가 이쪽 20년 했으니까 딱 봤더니 헉한 거예요. 챗GPT는 지금 지구에서 가장 똑똑한 존재잖아요. 모든 걸 다 아는 존재잖아요. 근데 뭘 몰라요? 내가 모른다는 걸 모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AI하고 인간이 근본적으로 다른 거는 우리는 행동을 통해서 미래를 만들어버리고 AI는 예측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 점은 흉내낼 수 없어요, AI가. 안녕하십니까. 박문호입니다. 저도 1년 이상 많을 때는 하루에 3시간 이상 챗GPT 해요. 좀 해보면 한 3명 넘는 대가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엄밀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AI에서 제가 어떤 걸 묻느냐면 논문 베이스로 찾아달라 딱 하면 논문을 한 10편을 쫙 찾아줘요. 놀랍게도 그 논문이 최근 5년 사이에 나온 논문이에요. 그거 다 보려면 적어도 서너 시간 걸리잖아요. 이 논문에 나와 있던 가장 핵심 내용을 알려달라 딱 하면 이 논문을 다 결합해갖고 지금 현재 나왔는 지난 5년 동안 이 분야의 연구 동향을 종합하면 지금 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쪽에 연구를 진행하시고 싶다면 앞으로 연구 테마를 이런 분야로 잡으면 됩니다까지 다 가이드 해줘요. 내가 이쪽 20년 했으니까 딱 봤더니 헉한 거예요. 이건 거의 대가급 안목이에요. AI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대가 수준입니다, 지금. 역사학 이쪽에는 아직 맹점이 많아요. 역사는 연도가 중첩이 되기 때문에 에러가 좀 생겨요. 근데 굉장히 엄밀한 과학 분야일수록 에러가 적어요. 이게 AI 갖고 있는 최대 장점이에요. 어려운 분야는 뭐죠? 최첨단, 가장 노벨상이 받고 하는 이런 분야들이잖아요. 그건 오직 논문밖에 없는 분야들이 있겠죠. 그러면 AI는 그 논문을 가장 잘 액세스하죠. 그리고 그 논문들은 가장 최근들이 막 리뷰 페이퍼라고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걸 10초 내로 다 통화를 해갖고 이쪽 연구 방향에 10편의 논문을 딱 종합해갖고 이 방향입니다 하고 핵심적 내용은 이거라고 말 그대로 10분 내로 손에 잡히게 해주는 거예요. 전문가로도 10편의 논문을 하루 종일 읽고 그 10편의 논문의 가장 핵심을 추출해갖고 어느 분야로 나갈 건지는 국제학술대회에 가면 전체에서 그 인바이티드 톡 하는 대가급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 역할을 지금 AI가 하고 있어요. 입자물리학, 발생학, 분자세포생물학, 그 다음에 특히 최근에 지금 한 달째 하고 있는 거는 면역학 쪽으로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입이 딱 벌어져요. AI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AI는 자기가 모른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AI가 거짓말을 렁청스럽게 지어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초등학생 때도 내가 거짓말을 하면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걸 심리적으로 알죠. 엄마한테 거짓말을 하려면 애들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요. 거짓말 하는 사람은 위축된다, 부담이 갖는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AI는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AI는 모른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입자물리학을 올여름에 한 2달 동안 하는데 AI가 에러를 범하는 걸 내가 딱 봤는데 딱 한 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추적을 했어요. 이거 잘못된 개념 아니냐고 내가 유출을 쫙 했더니 야가 막 싸우다가 마지막에 얼무불로 해버려요. AI가 모른다고 내가 이걸 몰라라고 하는 걸 들어본 적 있나요? 이런 말은 있지. 자료가 없다는 이런 말은 할 때가 있어요. 자료가 없다는 말하고 모른다는 다른 범주잖아요. 그래서 모른다는 개념이 없어요. 더 본질적으로 AI가 할 수 없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행동을 하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경험을 한다 그러죠. 행동이란 말하고 경험이란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AI는 경험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발전해도. 이 말이 굉장히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줄게요. 일기예보를 합니다. 그럼 서울에 오늘 오후에 폭우가 쏟아질 거라고 예측을 해요. 예측한 슈퍼컴퓨터 AI는 비에 젖어야 돼요. 이게 경험입니다. AI가 경험을 할 수 있다면 AI로서 일기예보 폭우가 쏟을 걸 예측했다면 그 즉시 AI는 비에 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경험이라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비유가 어디 있어?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슬픈 소설을 읽어보세요. 읽으면 어떻게 돼요? 울잖아요. 내가 주인공이 아닌데 우는 건 뭐예요? 내 경험이죠. 읽는 내용은 뭐죠? 문자로 돼 있죠. 그 문자는 바로 가상세계죠. 가상세계 일어난 걸 봐도 우리는 내 신체라는 이게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죠. 가상세계는 물리세계하고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경험을 할 수 없어요. 생물학적 물리적 세계는 반드시 몸이라는 신체를 가져야 돼요. 오직 울 수 있는 거는 신체가 우는 거예요. 내 몸이 우는 거예요. AI는 몸이 없기 때문에 울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모든 건 내가 하지 않아도 영화를 보거나 야구 경기를 보거나 흥분하고 울고 하잖아요. 대리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경험은 직접 경험, 그걸 시행착오라고 불러요. 더 나아서 대리 경험을 해요. 대리 경험을 생각이라 그래요. 생각 이꼴 대리 경험이에요. 인간이 대단한 거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AI나 이런 건 예측을 하죠.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예측하죠. AI는 대가급 지식은 가졌는데 경험을 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대신 뭘 하느냐 하면 행동을 해버려요. 행동을 하면 미래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미래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의상 행동은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행위잖아요. 가면 미래잖아요. 그럼 내가 행동을 통해서 미래를 생성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AI하고 인간이 근본적으로 다른 거는 우리는 행동을 통해서 미래를 만들어버리고 AI는 예측만 할 뿐이라는 거예요. 폭우를 예측해도 슈퍼컴퓨터는 비에 젖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행동을 통해서 울어버려요. 이 점은 흉내낼 수 없어요. AI가. 소크라테스가 그리스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란 신탁이 나왔어요.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근데 소크라테스 자신이 의아한 거예요. 내가 왜 지중해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인가? 이 점이 철학사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많이 알기도 했는데 소크라테스 이야기 핵심은 상대의 허를 계속 찌르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뭘 노출시키느냐 하면 상대가 무지하다는 걸 노출시키는 그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당대 다른 학자들이 평했는 게 뭐냐면 아테네의 등예라 불렀어요. 등예가 뭐냐 하면 소 피 빨아먹는 그 벌레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아주 지독하게 이게 괴롭히는 거예요. 지독하게 질문을 던져 괴롭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어쩌면 인류 역사 최초로 내가 모른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챗GPT는 지금 지구에서 가장 똑똑한 존재잖아요. 모든 걸 다 아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뭘 몰라요? 내가 모른다는 걸 모르죠. 소크라테스는 지중해에서 최고의 현명한 사람으로 신탁이 내렸는데 내용을 봤더니 아는 게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뭘? 내가 모른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랑 연결되느냐 하면 내가 모른다고 했을 때 내한테 전개되는 모든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바라볼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모르는 상황은 들어갈 수 없죠. 모르는 세계를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가정을 해야 돼요. 모른다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지의 세계, 미래를 어떻게 가요? 무수한 가정을 투사라 그랬잖아요. 가정을 계속 해보라는 거예요. 어제냐, 일주일 전이냐, 가정을 계속 해보라는 거예요. 왜? 그게 모르는 세계니까요. 바로 소크라테스도 삼파술이나 그 근본은 뭐냐면 내가 모르는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모르는 어떤 것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 모르는 세계를 탐색할 수가 있죠. 어떻게 탐색해야죠? 가정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인류 역사에서 어떤 추동력을 갖게 되느냐 하면 바로 지리산행의 발견이 일어나요. 자, 인류 역사에서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의 대항해 시대가 열렸잖아요. 그럼 대항해 시대로 나간다는 대전제는 뭐예요? 미지의 대륙이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죠. 그럼 미지의 대륙이 있다는 걸 100% 믿을 수 있나요? 없죠. 콜럼버스 입장이 돼봤어요. 그럼 콜럼버스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정을 해야죠. 있다고 가정을 해야죠. 그래서 동양에는 한자 문화권에 없는 직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탐험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없느냐 하면 탐정이 없어요. 과학이 왜 동양에서 출현하지 않고 서양에서 출현했느냐? 이거는 바로 이쪽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지의 세계는 주로 바다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서양은 본질적으로 해양 문화권입니다. 해양 문화권에서는 미지의 항로를 개척해야 돼요. 그러면 미지의 세계를 갈 때는 오직 가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과학으로 바뀐 게 뭐냐면 과학은 실험을 하잖아요. 실험을 할 때는 가정을 해요. 그럼 조건이 많은데 그중에 조건 하나를 해갖고 가정을 하고 실험을 해서 측정을 하잖아요. 측정하고 가정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걸 검정이라 해요. 검정은 가설을 검증한다 그러잖아요. 그 가설이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과학은 본질이 가설을 검증하는 거예요. 가설이 없다면 과학은 나갈 수가 없어요. 그 가설이 우연의 세계를 들어가는 유일한 나침판이에요. 우연이 없다면 진화는 스탑하고 문학은 사라져요. 이거 출처를 밝힐게요. 챗GPT가 알려준 문장이에요. 그럼 우연은 뭐죠? 모르는 세계죠. 모르는 세계가 있다는 걸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걸 처음으로 보여준 사람이 소크라테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리상의 발견, 대항해 시대에 일어났던 거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서점에서 등장한 책 제목이 뭐냐면 그 책 제목에 답에 가까운 거 있어요. 편리함의 역섭, 경험의 종말. 바로 경험이 뭡니까? 경험은 행동이죠. 행동은 시제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현재에서 시작해서 미래로 가는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행동은 정지되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스텝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1초 후에 발이 나가야 되잖아요. 행동은 시간상으로 현재에서 시작을 해서 미래로 나가는 거예요. 미래는 알 수 있나요? 모르죠. 자, 그래서 행동의 데피니션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래를 만들어보는 인간의 행위를 행동이라고 그래요. 역사를 바꾼 그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루비콘강을 건넜다 시작했던 말이죠. 로마의 장군들이 개선할 때 병사들을 군단을 놔두고 단신으로 로마에 들어와야 돼요. 군대를 데리고 오면 뭐죠?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정적들이 죽일 수 있잖아요. 그때 정적이 누구냐? 폼페이우스였어요. 자, 그러면 내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러면 그때 시저가 자기의 그 행동의 결과를 알고 그 단행을 했어요? 아니면 모르고 했어요? 여거의 행동이란 말에 위대함이 들어있는 겁니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했을 때 결과를 알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결과를 모르는데 내 목숨을 걸고 난 행동을 단행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로마에 드디어 시즈가 영웅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할게요. 우리의 행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과를 아는 행동, 결과를 모르고 하는 행동. 어느 게 좋은 것 같아요? 결과를 모르는 행동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혼할 걸 알면 결혼할 사람이 지구상에 누가 있겠어요? 결과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애인을 사귀고 직장을 결정했잖아요. 결과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으면 이직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명확해졌죠? 우리가 하는 행동은 두 가지가 있다. 결과를 알고 하는 행동과 결과를 모르고 하는 행동. 우리의 삶은
90%가 결과를 모르고 하는 선택이다. 그럼 결과를 알고 하는 그가 있어요. 굉장히 드물어. 얘가 찾기 어려워요. 결과를 알고 하는 선택은 굳이 이야기하자면 입시시험 같은 거예요. 사지선다형에 답이 있다는 결과를 알아요. 답이 있음이라는 결과를 알아요. 인간이 위대한 거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미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행동이라고 해요.